안녕하십니까. 정유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황교안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S-오일의 현재 그 실적 흐름과 그리고 2018년도 하반기의 투자 모멘텀의 변화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2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기준으로 6.2조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3,500억 원 정도가 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지난 분기에 영업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2,500억 정도의 영업 실적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그때보다는 추가적인 개선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대략 한 40%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문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정유 부분의 회복이 좀 뚜렷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석유화학과 윤활유사업 부분은 실적이 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정유 부분의 예상 영업이익은 1,800억 원 정도로 지난 분기 약 한 890억에 비해서는 1,000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징사항은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기존의 지난 분기 보였던 4.7불보다는 훨씬 낮은 2.8불 정도로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아마 6월 달에 정제 마진이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개선이 되는 이유는 국제 유가 상승 부분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 유가 부분이 대략 한 7불 정도 상승하면서 재고 관련 이익이 1,300억 정도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정유 부분의 실적을 견인하는 가장 키가 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부분은 예상 실적이 700억 정도 수준으로 조금 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분기에 800억 원 정도 실적을 보였습니다만 이번 분기의 특이사항은 전기보수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주력 제품이 되는 PX라고 하는 제품의 전기보수가 대략 5월 말에 종료가 되면서 실적 부분에 대한 압박을 좀 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제품의 PX 스프레드도 수요 자체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지난 분기보다 좀 낮게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사업 부분인 윤활기유 사업 부분을 보면 영업 실적은 지난 분기보다 소폭 늘어나든지 강보합 정도의 형태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난 분기에는 사실 그 설비 가동률이 86%로 좀 부진했습니다. 전체적인 전기 보수가 맞물려 들어가면서 생산이 좀 적게 됐던 상황이 되고요. 이 부분이 아마 4월 초부터 시작해서 정상 가동으로 회복이 되어지면서 전체적인 윤활기유 부분은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영업 외단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환율이 기말에 갑자기 좀 급등하는 모습을 2분기 말에 보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외화 부채에 따른 외화 평가 손실이 한 1,200억 정도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부분은 아마 순이익에 일시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중간 배당이 주어집니다만 중간 배당은 전년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예상 배당이 나가지 않겠느냐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2분기 실적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업 실적은 지난 1분기 대비해서 40%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대부분이 아마 국제 유가 상승에 의한 효과 때문에 발생이 된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반기의 투자 모멘텀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그 신규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가동 부분이 되어집니다. 약 4조 8천억 정도를 들여서 그 3년 동안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해왔고요. 그 결과가 2분기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설비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 설비는 프로필렌과 휘발유가 생산되는 설비고요. 두 번째 설비는 이 프로필렌으로부터 PP와 PO라고 하는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휘발유와 프로필렌 설비는 대략 6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양산이 시작이 됐고요.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는 이 프로필렌을 석유화학 설비인 PP하고 PO 설비에 투입이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두 개의 설비가 전체적으로 양산 시기에 들어가는 건 9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풀 가동이 되면 연간으로 약 5천억 대 이상,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분기로 보면 한 300, 400억 정도의 추가적인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모멘텀이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설비 프로젝트 관련돼 가지고는 뭐 점점 그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이 부분이 아마 국내 정유사들 중에서 SO일의 하반기 또는 내년도 상반기에 실적 성장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IMO라고 하는 그 국제 회사 기구에서 선박 연료 규제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 위험이 각 정유사들의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국제 회사 기구에서 친환경 정책 때문에 선박 엔진에서 배출되는 황함유량 기준치를 기존의 350ppm에서 50ppm으로 낮추게끔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선박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연료가 고유황 중유가 되어집니다. 벙커C라고 흔히들 많이 표현합니다만, 이 벙커C의 수요가 줄면서 이 벙커C를 생산하는 정유업체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게 2019년도에 가장 큰 정유사들의 위험 요소가 되어지는데요. 공교롭게도 S오일은 이 고유황 중유를 외부에 판매하는 외부 판매량을 제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고도 설비하고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내년도에 그 수익 압박 요인으로 각 다른 정유사들의 영향을 미치는 그 벙커C에 대한 외부 판매량을 제로로 만들면서 투자 리스크를 상당히 완화시켜 놓고 있다는 게 다른 그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투자 포인트로서 아마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상 정리를 해보면 그 기존의 SO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 기대하고 있는 큰 장점인 신규 프로젝트는 차질 없이 가동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의 성과는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으면서 본격적인 실적은 아마 9월 달부터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먼 이야기입니다만 내년도에 발생되어질 그 글로벌 정유 회사들의 그 위험, 고유황 중유의 생산 부담이 좀 높은 업체일수록 불리한 그런 리스크를 소일은 사전에 대부분 다 해소시켰다라는 부분이 아마 하반기에 좀 투자 모멘텀으로 다시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여기까지 S오일에 대한 2분기 실적 예상치와 그리고 하반기 투자 모멘텀의 동향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